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보냐?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단지 내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파트 단지 아니라도 도로로 인정해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대청의 사건 찾기 TV입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부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와 차량이 굉장히 좁은 공간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이 사고와 관련해서 형사처벌과 관련된 합의 문제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쩍 늘었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보냐?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단지 내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파트 단지 아니라도 도로로 인정해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일반 공도에서의 사고와 동일하게 교통법규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형사처벌의 범위 어떻게 되냐?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는 운전자는 단순 과실치상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라고 해도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종합보험 얘기하는 거죠.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고의 결과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무겁게 부과될 경우도 높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고 형사합의해야 되나요? 네,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왜 중요하냐면 형사사건에서는 합의는 단순한 절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는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의 크기 혹은 집행유예의 가능성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고령자거나 아동일 경우에는 향후 치료와 혹은 보호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할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 어떻게 형사처벌해야 되고 합의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자,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을 하는 사고를 내게 됩니다. 피해 아동은 전치 6주의 골절 진단을 받았고 경찰은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저희 사건 찾기 TV의 교통사고 전문 TF팀이 형사 절차를 대리하면서 매우 원만하게 합의를 조율을 했습니다. 또 반성문 제출도 했고요. 재판부를 설득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 형사처벌과 합의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초기 대응 얼마나 중요하냐? 사고 직후에 운전자와 피해자가 모두 다 당황합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운전자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속히 원만한 합의를 추진해야 하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피해자라면 향후의 장애, 후유장애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이런 사고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직접 합의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원만한 조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인 효력도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변호사의 개입의 효과입니다. 사고 정황, 그리고 부상 정도, 과실 여부, 과실 비율 등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을 가능한 것. 이것조차도 이제 변호사의 개입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단계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지방의 법원 및 수사기관의 실제 운영의 방식에 맞춘 전략적 대응도 가능한데요. 이것조차도 보험사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원만한 조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합의금의 산정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치료 기간, 후유장의 가능성, 운전자의 전과 여부, 그리고 보험 가입 여부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각도로 판단할 때 굉장히 현명하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건 합의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주의할 점으로 무턱대고 적당히라는 태도로 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형사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증거이기 때문에 추가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 같은 표현 하나로 피해자가 장기 치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상을 못 받는 사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즉 합의서 작성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검토와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면은 약관 검토부터 보험사와의 협의 등등등등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교통사고 TF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 형사처벌과 합의는 단순 민사의 문제를 넘어서 운전자의 형사 책임까지 직결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같은 단지 내에서 공간의 성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만큼 사건마다 접근하는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저희 사건찾기 TV와 함께 상담하면서 조력을 받으시는 부분을 권고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건찾기 TV의 조사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